이번에는 사회문화 2번 이민과 이중차분법 요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요 이민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자, 요 부분에서 이중차분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읽으면서 정리를 합시다.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배경 지식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물론 요 부분이 어떤 뭐 법조항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자,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관련해서 우리 몇 년 전에 난민 허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난민 허용 문제랑 연결될 수 있어요. 한 3년 전, 3년 전이었나? 코로나 오기 전에.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막 옹호하기도 하고, 지탄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신문 기사가 발췌돼서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로. 자, 경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노동 공급을 늘리면 임금이 하락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 입장, 긍정 입장, 그치, 이건 반대 입장이죠. 이민을 반대하는. 왜? 노동 공급이 늘려. 그럼 우리는 더 가난해질 거야. 경제 상황이 악화될 거야.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이론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동의 수요 측면이에요. 수요라는 거는요,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공급이 늘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 사업장에 수요가 없다면 고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일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일할 사람이 많은데 사업장의 수요라는 거는요, 실제 채용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업주의 입장에선 사업주라는 건 우리 사장님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론의 근거.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업주가 고용을 늘릴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배경이 된다고요?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래요.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보면 사람이 늘어나면 이거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예시가 뭐냐면 우리가 인원이 한 명 있다가 두 명이 되면 생산력은 두 배가 되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명이 됐으니까 한 명에서. 근데 두 명 이상 혹은 세 명, 네 명, 다섯 명 쭉쭉쭉쭉 늘어나면 그 인원수만큼 몇 배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많아져도 세 배밖에 효율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이 늘어날수록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적어져요. 그거 하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제 조건이네요. 노동력 생산 정도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이민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근거로 보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며 이민제가 유입된 지역에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중요하네. 그러나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다르다는 얘기는 반대되는 역접이 지금 여기서 나왔네요. 반대 현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 반대라는 상황이 있대. 이민자가 유입이 되는 지역의 임금은 오히려 상승한대요. 오라, 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논리들로는 설명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이는 이민자가 유입돼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상승한 지역에 이미 유입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민이 유입돼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임금이 상승한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된 거야. 그쪽으로 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대요.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킨 것의 인과관계는 이민자의 유입 정도와 임금 추세 관계에 상관이 나타나는 관계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만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상관관계라는 표현과 인과관계라는 표현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인과관계,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인과관계는 직접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근데 상관관계는요, 아니 어느 정도의 상관 정도만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높은 상관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상관관계는 어느 누구와도 우린 상관관계를 맞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나 BTS랑 상관관계 있어. BTS랑 관계 있어요. 저는 한국인이라는 관계. 근데 높은 상관관계일까? 아니 그때는 엄청 낮은 상관관계겠지. BTS하고 나는 상관관계가 좀 낮겠죠. 그렇죠? 인과관계는 BTS와 나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겠지.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민자 유입과 임금의 변화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이제 여기서 인과관계 얘기했죠? 하나의 방법은 이중차분법의 사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이중차분법은 이민자의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의 변화와 자, A라고 준 거는 임금의 변화인데 아니 이민자의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변화 그리고 유입 전후의 실제 임금의 변화를 비교합니다. B에서 A를 빼는 거네요. 근데 각 임금 변화인 A, B 역시 시점의 임금에서 뒷시점의 임금에서 앞시점의 임금을 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방법이 중첩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차, 빼다 그런 방법입니다. 라고 용어의 정의 그리고 하는 그 이중차분법을 구하는 방법 뒷시점에서 임금의 앞시점을 빼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B 빼기 A니까. 여기는 임금의 변화, 여기도 임금의 변화죠. 여기도 임금의 변화. 근데 이 임금의 변화를 보면 이 임금의 변화가 뒤에 있는 일이죠. 뒤에 사건에서 앞에 사건을 빼는 거예요. 여기도 뒤에 사건에서 앞에 사건의 금액을 빼는 거죠. 이 B는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유입이 있었을 때 이민자 유입이 있었을 때 여기는 유입이 없었을 때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물론 조건들은 다르죠. 앞에 조건들은 A를 통해 이민자 유입에 임금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효과가 측정되기 때문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인 B에서 A를 빼면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친 순효과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결과값은 순효과가 되는 거죠. 그럼 발상입니다. 그렇죠?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A를 구하는 거예요. A를 왜 구하기 어려울까?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거지 지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 이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라는 가상의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이민자 유입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했는데 A를 구하기 위해 대체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되어지는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비슷한 사례를 갖고 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기간에 상응하는 가까운 과거의 기간 이용하는 겁니다. 특징 한번 다시 볼까요? 유입자 특성은 비슷하지만 유입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민자 유입은 됐어요. 그 전후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산정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인 경우 유입 직전 기준 시점이 X가 있고 X 1년 전을 Y라고 하고 이 1년 후를 Z라고 한다면 A는 A라는 건 뭐예요? 이 기간 Y에서 X로의 임금 변화를 측정하고 Y에서 임금 변화 측정하고 B는 X에서 Z로의 임금 변화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뒤에서 앞부분 빼주는 거예요.
뒤에서 앞부분 빼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면 x-y예요. g-x예요. 자, 요게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고요. 아니, b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뒤로 와서 또 빼줘야 되는 거예요. 요런 공식이에요. 알겠죠? 조금 복잡하죠? 그래도 공식 정도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네, 가정이니까 그래요. 이중 근데 이 노벨 경제학상의 데이비드 카트는 쿠바의 이 변화로 인해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연구에 따라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으로 매우 작았다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막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아니야. 영향은 없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원인 세 가지. 첫 번째, 이민자가 노동 공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구 늘고 소비 늘고 그래서 수요도 증가했어. 경제가 활성화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입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비도 하니까. 소비도 하면 뭐도 생겨요? 그래,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민자가 유입되면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 도입이 지연되면서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도입이 지연되면 기계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노동 수요는 노동의 일자리들은 감소하게 되죠. 근데 그걸 오히려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기계화가 더 일찍 진행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니까 높은 지역에서 기계화가 더 먼저 일어나요. 여기에 걸맞지 않죠. 그렇죠? 자, 셋째는요. 의사소통 부분이네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이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요. 현지인들은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하여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 방식이 재조직화돼요. 그래서 현지인의 임금 수준은 오히려 더 향상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 그러면 즉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노동 공급의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명확한 인과관계 우리가 구하지는 못해요. 왜? 이민자의 공급 때문에 노동자의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경제가 낙후되느냐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됐다면 내용 일치 문제 부분 혹은 내용 이해 부분 문제는 좀 바로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접수하지 않은 걸 찾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은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면 자, 임금 유입 시 노동력 생산 기여 정도가 감소하면 임금이 하락할 수는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었죠. 왜? 생산 기여 정도가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생산량이 안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명, 3명, 4명, 5명 되면 2배, 3배, 4배, 5배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2번. 이민자 유입 시 노동 수요 상황은 노동자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노동 수요 상황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이민자 유입되면 노동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금은 낮아질 거예요. 월급은 낮아져요. 왜? 너도 나도 조금 더 싼 가격에 일을 하려고 할 거니까. 자, 3번. 현실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원인이 되어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요게 원인이 돼서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자, 그러나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임금하는 상승한 지역에 이민하는 유입자가 요 부분은 임금이 상승하는 곳에 이민이 유입이 된다라고 연문단에서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여기서 얘기를 했네. 그렇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라는 거. 이민자 유입이 원인이 되어 임금이 상승하진 않아요. 반대죠.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2번 문제 가봅시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내용 찾기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에 어울리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이유로 첨예한 쟁점이 되는가? 이거는 경제적 이유잖아. 그렇죠? 경제적 이유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했고요.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추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노동 수요. 그 수요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자, 이민자 유입과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존재하는가?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중차분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4번.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영향을 미친 연고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공통점에 대해서는 완전 일치하지 않는다. 완전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4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요 보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연구자 M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아보기에 갑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을국과 인접을 해어 있고요. 을국은 내전이 발생해서 요새 전쟁 많이 발생하고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그쵸? 이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네. 자, 이민자 대규모 유입 직전인 요 갑도시의 평균 인물은 요거였으나 이민이 발생 후 집계한 주당 평균 임금은 이것은 낮아졌네요. 그쵸? 50불 정도가 낮아졌어요. 왜 이민은 늘어났고 실제 임금은 낮아졌어요. 그럼 이거는 되게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자, 연구자 M이 임금을 변화하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갑도시와 같은 국가 내의 병도시의 임금 변화를 비교해 보니까 병도시는 갑도시와 특성이 비슷하지만 같은 기간에 이민자 유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감소했네. 근데 더 많이 감소했다. 그죠? 1년 동안 70불이 감소했네. 그러면은 이 이민이 임금이 감소한 것이 이민 때문이다? 이민 때문에 임금이 감소했다? 아닌데 여기는 이민이 없었잖아. 이민이 없는데도 감소했잖아. 그쵸? 두 번째, 1년간 임금 변화 비교해보고 이렇게 주당 임금은 980이었습니다. 자, 요 기간 2019 980불 그리고 2020 1000불 그리고 갑도시 직전이니까 지금 현재 950불. 그러면은 이거는 없어도 늘었고 없어도 줄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쵸? 2021년.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 빼면 20불, 여기서 여기 빼면 50불의 차이. 저 마이너스 50불, 여기는 플러스 10불. 의 차이네요. 자, 그랬을 때, 자, 보기 분석은 다 된 것 같고요. 답을 골라보면은 갑도시의 B는 950에서 요거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이죠? 오케이. 자, 이중차분법에서 가를 이용한다면 A는 마이너스 70입니다. M이 이중차분법의 가를 이용합니다. 요 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70불이 줄어들었네요. 그쵸? 요걸로 체크해주면 되고. 가를 이용한다면 이거 결론 내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민이 없었으니까. 나를 이용한다면 가를 이용할 때보다 A 값이 크다. 이때는 70, 이때는 50. 답은 5번이에요. 5번 어디가 틀렸을까? 가 나중 어느 경우를 이용하든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 임금을 하락시키기 대한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같은 결론 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임금이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기서는 이미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거. 왜냐면 여기서 요거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50불에서 마이너스 20불을 빼주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70불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근데 가를 이용할 때 요 금액으로 한다면 얘는 50불,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70을 하면 얘는 20불의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도출되는 결과값이 다르다. 결론도 달라지 않는다라는 거. 답은 5번입니다. 요 공식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요 가 부분을 썼을 때 요 두 나라와 요 숫자들을 연결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쵸? 숫자들을 배치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 이 나라에 유입됐던 주당 1000불 그리고 이민자가 유입되고 나서 주당 50불이었어요. 그러면은 950 마이너스 1000이 B 부분이었죠. 그리고 유입이 없었던 930 마이너스 1000이 A 부분으로 얘네들을 또 빼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건 마이너스 50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70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고 플러스 70이 되죠. 이렇게 하면 20불의 차이. 20불의 차이가 가의 결과값이에요. 이 나의 결과값은 아까 950에서 1000을 빼고요. 그리고 1000에서 980을 빼면 되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을 한다면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70이 되죠. 그렇죠? 산수야 산수. 넘어갑시다. 4번 문제로. 기억에 대한 이해 우리 기억 가서 한번 체크해보고 옵시다. 자, 기억은요. 여기 보이는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요 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요.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왜 그런 보완관계가 될 수 있을까라는 답도 한번 내려보시고 그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이민자 유입으로 기계 도입이 지연되면 기억이 약화될 수 있다. 기계 도입이 지연되면 기억이 약할 수 있다. 자동화 지연이 결혼이 됐으니까 그쵸?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문에서 얘기가 된 거고 현지인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기억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 여기서 현지인의 임금에 대해서도 보완관계가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관계가 아닌 이유를 여기서 찾아주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다른 지역보다 기계화가 더 발달한 곳은 A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에요. 보완관계가 아니지 그때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답은 3번. 4번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기억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노동 수요 증가가 거론됐죠. 그래서 대체 관계가 약한 이유는 노동 수요 증가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민자가 유입이 되면요,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요. 또 나중에 그 활성화가 돼갖고 경제도 활성화가 돼갖고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의사소통이 원하지 않은 이민자의 유입은 원하는 이민자의 유입보다 기억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하지 않음이 기억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원인이 될 수 없는 건 3번이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